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친족상돌에 우리 이번에 12월 31일 날 형법 개정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사기죄에 대해서 형량이 늘어나고, 그리고 10년에서 20년으로 형량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친족상돌에 관련된,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근데, 나도 몰랐는데, 우리 구독자님 중에서 카쿠야미라는 닉네임을 쓰는 분이 어제 영상 밑에 댓글을 달아놨더라고. 그래서 자다가 새벽 2시인데 자다가 뭐가 들어와 있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사기죄가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죠? 이번 개정에. 이따가 요 영상 끝나고 사기죄 관련돼 갖고 형량 관련돼서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그거 다시 올려드릴게요. 닉네임이 카쿠야미, 뭐 일본 분이던가 아니면 뭐 일본어 같은 거 전공하신 분이던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카쿠야미라고 되어 있네요. 예. 어쨌든 댓글 고맙고요. 뭐 이런 댓글은 나는 좋아, 환영해. 근데 이제 뭐 그런 거 말고 왜 내가 뭐 이렇게 해놨는데 막 댓글에다가 막 안 좋은 소리, 내 기분 더러워지는 소리 막 이런 거 한 사람이 나 싫더라고. 내가 마치 뭐 이렇게 막 엉뚱한 설명을 한 거인 양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을 내가 싫어한다는 거지. 이 카쿠야미 분처럼 이렇게 예쁘게 댓글 달아놓으면 나는 뭐 좋지, 땡큐지. 나도 몰랐던 거 알았으니까. 이게 개정된 게 12월 31일, 오늘이 1월 5일이니까 며칠 안 되는 거야. 이거 빨리빨리 나도 이런 거 감지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나도 이 직업이 형사법 이게 아니라 나는 따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데 빨리빨리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도 다른 선생님보다는 그래도 좀 빨라. 내가 현재 지금 오늘 보니까 유튜브 검색해 보니까 이 친족상돌의 개정에 대해서 올려놓은 선생님이 그 김중곤 선생님만 올려놨더라고요. 그냥 한번 쭉 강의를 들어봤는데 역시 이해가 잘 되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제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김중곤 선생님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면 아무래도 이해가 더 빠르겠죠. 그쵸? 확실하게 이해가 되겠죠.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는데, 글쎄 뭐, 어느 정도인지 사람마다 선생님하고 맞는 스타일이 있고 안 맞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저 좋아해요. 그리고 또 뭐, 각자 선생님마다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거 얘기하기 전에, 좀 약간 뭐 드릴 말씀이 조금 있어요. 이번 달이라고 해야 되나? 이번 달에 저한테 이렇게 좀 강의 좀 잘 좀 올려달라고 하면서 후원금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여기서 이름 공개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5만원씩이나 큰 돈을 갖다가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뭐 이런데, 그 성함이 누구냐면은 닉네임은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정인천 씨라고, 그죠? 이름이 정인천이 닉네임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정인천 씨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후원금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장문에 댓글도 달아주셨더라고요. 보니까 영상에 댓글 달아놓은 거 보니까. 근데 너무 고맙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5만원씩이나 주셨고, 또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좀 늦잠을 좀 자고 있었는데,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 송소은 씨라고 있는데, 송소은 씨죠, 그죠? 송소은 씨라고 있는데, 이분께서도 또 오늘 5만원씩 이렇게 좀 큰 돈을 주셨더라고요. 내심 수험생이고 한데 미안하더라고. 나는 괜히 뭐 쓸데없이 뭐 돈이나 막 저거 할 것 같이 막 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미안한데, 수험생한테 받아서 좀 송구스러웠고 참 그런데, 어쨌든 내심 고맙습니다. 고맙고, 어쨌든 제가 그만큼 강의를 좀 신경 써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일게요. 그리고 예전에 합격자분 중에서, 그죠? 경찰 합격자 중에서, 그죠? 저한테 그래도 많이 이렇게 좀 후원금도 내시고 하신 분이 있는데, 김경모 씨라고 있어요. 그죠? 김경모 씨라고 있는데, 이번에 2025년도 25년도에 합격을 했죠. 그죠? 25년도 합격해갖고 지금 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김경모 씨가
자주 이렇게 또 후원을 하시고, 그죠? 또 누구냐면은 예전에 작년에 또 많이 또 합격하신 분 중에서 김재욱님이라고 있어요. 김재욱님이라고 있고, 또 이분 말고도 뭐 후원하신 분들 많아요. 많은데 그러니까 좀 액수 크게 내신 분들한테 이렇게 제가 좀 적어드렸어요. 이렇게 적어드렸고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경모 씨하고 김재욱 씨는 경찰 교육 받고 있고요. 교육 받으면서 이제 뭐 간혹 연락이 오더라고요. 연락 오고 하는데 좀 내가 보기로는 그래. 어떤 뭐 얼굴도 잘 모르고 일면식도 없는데 그냥 영상에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선생님과 그죠? 학생으로 만났는데 이렇게 뭐 돈도 주시고 하니까 너무 고맙더라고. 그러니까 모르겠어. 뭐 이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뭐 돈 가는데 마음 간다고 이렇게 돈도 쓰고 하니까 좀 뭐라 그래야 돼요. 자기 자신이 뭘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도 생긴단 말이에요. 모르겠어. 뭐 어떤 학원 같은 데는 뭐 몇백만 원씩 뭐 등록도 하고 하는데 모르겠어. 이 강의 모르겠어. 도움이 얼마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저한테 해 주시더라고요. 예.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고, 예, 여기 네 분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뭐 여기 네 분 아니더라도 저한테 뭐 많이 보내주신 분들 이름 다 기억나요. 여기 다 적어놨어 내가 수첩에. 근데 어쨌든 그 외에 분들도 감사하다는 것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요 정도로 뭐 후원금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 인사는 좀 예, 마치고요. 오늘 강의 내용은 친족상도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친족상도례. 자, 많이 들어봤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친족상도례에 대해서 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친족 간의 범죄는 국가의 형벌권이 굳이 발동해서 처벌을 좀 약하게 해주거나 면제해주는 이런 걸 갖다가 친족 간 특례를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친족 상도례하고 어떤 분들은 친족 간 특례하고 물론 뭐 큰 범죄에서는 전부 다 친족 간 특례로 보겠지만은 요 글자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신 분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현직 경찰관이나 검찰관인데도 그래. 변호사들도 그렇고. 그래서 요 친족 상도례 요 좀 도자를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해놨잖아. 요걸 한자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도둑질 할 때 도자야. 도둑질 할 때 도자야. 그러니까 친족 간에 도둑질한 거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다를 말을 갖다가 친족 상도례다. 요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친족 간 특례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형법 제 155조에 보면은 자, 범인은닉죄하고 있어요. 범인은닉죄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증거인멸죄가 있어. 증거인멸죄가 있는데 이 죄에 대해서는 국가의 형벌권이 그러니까 벌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해서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지 않는다. 쉽게 얘기하면 벌하지 아니한다는 뭐냐?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책임에서 빠져나간다는 거야.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그죠? 기대 가능성. 그러니까 뭘 기대하냐? 여러분 요런 것만 많이 들어봤죠? 뭐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어쩌다. 기대 가능성. 이 기대 가능성이라는 것은 적법행위를 기대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뭐냐? 증거인멸죄, 범인은닉죄 같은 경우, 특히 범인은닉죄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아버지인데 뭐 어떡하다 살인을 저질렀어. 그래서 아들아 어떡하냐, 내가 어떡하다가 사람을 죽였다, 아버지 좀 어떻게 좀 도와달라. 그 얘기하면 어떤 자식이건 그 아버지를 감싸주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 아들이 어디 잘못해갖고 무슨 사람을 살인했어요, 죽였어요. 그런 경우도 어떻게 돼? 아버지가 그래 우리 아들 나쁜 놈이야, 경찰에 신고해야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형법은 형법 제 151조하고 155조에서 범인은닉 증거인멸 이 범죄에 대해서는 벌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책임이 없다는 거야. 뭐로? 벌하지 아니한다. 벌하지 아니한다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책임이 없다는 거야. 책임을 조각한다는 얘기야. 예? 되셨나? 구속요건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책임을 조각한다는 얘기야. 요거 이해를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죠? 요거하고는 또 달라.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형면제하고는 또 다른 거야. 형면제 같은 경우에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그것도 알려드릴게. 어떤 분은 형면제하고 벌하지 아니한다고 그 구분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큰일 날 소리죠. 형면제라는 것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죠? 플러스 뭐 어쩌다는 거야? 위법하고, 플러스 또 어쩌다는 거야? 책임도 갖추었는데, 그죠?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도 갖추었는데, 국가 형벌권만 집행을 면제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요것도 전부 다 뭐야? 형면제 같은 경우에도 유죄 판결 중에 하나입니다. 유죄 판결이야. 유죄 판결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저 요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 친족간 특례에 벌하지 아니한다는 뭐냐면은, 이거는 책임을 조각해 갖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거야.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책임을 조각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한번 넘어가니까, 자, 여기다 이렇게 적어볼게.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죠? 위법하지만 뭐 어쩌다는 거야?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책임을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책임을 조각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래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아래 거는 책임이 인정된단 말이야, 여기.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강의 이런 거 해놓은 사람 없는 것 같더라고. 나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일단 친족 상도례라는 요 단어하고 친족간 특례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죠? 친족 상도례의 이 도자는 도둑질 도자야. 그래서 절도하고 횡령 배임 플러스 작물 뭐 이런 거와 관련된 범죄에서, 그죠? 우리가 친족 간에 어떤 특례를 두자, 이걸 친족상 도례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아니고 형법 제 155조와 1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인은닉과 증거인멸죄에서 친족 간에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것은 기대 가능성, 적법행위를 기대한다는 거야.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쩐다? 책임을 조각하는 것으로서 벌하지 아니한다. 즉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야.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책임을 조각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리고 또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형면제라는 요 단어가 있는데, 요 단어를 제대로 이해 못 하시는 분이 많아요. 형면제라는 건 뭐냐면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도 있어. 그죠? 그런데 그 형을 면제한다. 즉 집행을 면제한다는 거야. 교도소에 안 가거나 벌금을 내게 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야. 그죠? 어쨌든 유죄 판결의 일종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요거는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이거는 무죄 판결에 해당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얘기를 요 정도 나눠 보시고요. 일단 오늘은 친족상도례, 바로 요 도자는 도둑질 도자를 써서 재산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십시오. 되셨습니까? 여기다 글씨 좀 깨끗하게 적어드릴까? 재산범죄와 관련된 거다. 그래서 보시면 재산범죄와 관련된 건데, 요 친족 상도례와 친족간 특례를 단어를 갖다가 막 섞어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 강사들도,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또 대학에 가서 대학 교수들도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 내가 다 봤어. 근데 내가 그런 걸로 지적해대면은 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 뭐 박사야? 너 뭐 어디 뭐 변호사야? 하면서 까댄단 말이야, 나를. 그래서 그냥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지적도 그 격이 돼야 지적을 하는 거죠. 저는 뭐 석사 박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닙니다. 단지 제가 뭐 갖고 있는 이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옛날에 경찰 해양경찰 한번 해본 거하고, 해양경찰 203기입니다. 제가 경찰 한번 해본 거하고, 옛날 간부후보생 시험 해양경찰 간부후보생 1차 필기 한번 합격한 게 다예요, 저의 이력은. 하지만 이 형법을 되게 좋아했고, 우리 인생을 살면서 꼭 이런 건 알아야 되겠다 해갖고, 제가 경찰관을 그만두고 나서도 계속해서 형법 공부를 했어요. 객관식도 풀어보고 뭐도 이렇게 해봤어요. 자, 그래서 뭐 유튜브 방송도 하고 지금 이러는데, 남을 까기 전에, 그죠?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그런 강의 많이 들었어 예전에. 근데 어쨌든 알아두셔. 여러분들은 똑바로 알고 계셔야죠. 요거 두 개 구분하셔야 됩니다. 친족상도례의 도자는 도둑질 도자라는 거고, 아래 친족간 특례라는 것은 범인인력죄와 증거인멸죄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그죠?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책임을 조각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로 이해하시면 되고,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나 책임이 없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형면제라는 건 뭐냐면은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도 있는데, 그죠? 유죄 판결의 일종인데, 단지 벌금을 내거나 교도소에 보내는 바로 집행을 면제한다는 뜻입니다. 자, 되셨나요?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개정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올라가 보자. 자, 일단 여러분, 우리 형법에서 지금 친족상도례라는 것을, 자, 여기 보세요. 친족상도례를 갖다가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강사들이나 선생님들이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친족상도례를 그냥 우리 형법에서 한 번만 규정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 나도 예전에 선생님들한테 설명 들을 때 이것을 나처럼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설명하니까 애들이 그러는 거야. 선생님, 저 친족상도례 이해 안 가요. 맨날 나한테 문자가 와. 근데 해주고 싶은데 귀찮은 것도 있고, 나도 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적어하기가 그렇더라고. 영상 만들기가 시간이 잘 안 되더라고. 마음의 여유가 없었지. 그죠? 핑계겠죠. 그죠? 뭐라 그래야 돼? 귀찮다는 건 핑계겠죠. 근데 그냥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친족상도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좀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에는 친족상도례를 총 2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328조에 규정하고 있고, 또 하나는 365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3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권리행사 방해죄, 즉 일반 재산범죄와 관련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이 작물 제41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물에 관한 죄에서 다시 한번 작물죄로 따로 규정하고 있어. 또 작물과 관련된 친족 간의 범행으로 친족상도례를 따로 한번 규정하고 있어. 그래서 이 두 번 나눠서 찢어발겨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야. 근데 친족상도례를 공부하라 그랬더니 위에 거만 공부하고 아래 작물에 관련된 친족상도례는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시험장 가니까 맨날 이게 뭔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인지 계속 헤매고 자빠진 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몇 번 규정하고 있어? 2번을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어디서 규정하고 있어?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서 친족상도례를 한번 규정하고 있고, 또 한 번은 어디서 규정하고 있어? 제41장 작물에 관한 죄에서 바로 작물죄와 관련돼서 친족상도례를 또 한 번 규정하고 있습니다. 2번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이것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재산범죄 중에서 친족상도례를 규정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냥 크게 여러분은 2개만 알고 계세요. 강도죄와 손괴죄. 나는 강손 이렇게 암기했어요. 그래서 강도죄와 손괴죄는 친족상도례가 규정이 없습니다. 예, 알아두셨으면 해요. 자, 그러면 요 정도 설명하고 법조문으로 한번 같이 가보자. 자,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보니까 25년도 12월 31일 날 지금 법이 개정됐는데, 지금 제가 여기 어떻게 해놨어? 하나는 파란색으로 해놓고 하나는 빨간색으로 해놨죠. 빨간색으로 적어놓은 부분이 개정 후 2025년 12월 31일 날 개정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건 옛날 법이고요. 그 이전 법이고, 그리고 파란색과 빨간색, 자, 요거는 일반 범죄, 일반 재산범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규정이고요. 제가 이 2번째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요거는 작물죄에서 친족상도례를 규정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청록색으로 색깔을 넣어놨고, 하나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놨어. 되셨나? 자, 그러면 먼저 자, 2번 규정하고 있다 있었어. 친족상도례를. 자,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 한번 보자. 자,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를 보면은, 지금 개정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 예전 개정 전의 법은 뭐였었냐면, 직계혈족 328조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그 배우자 간의 323조 죄를 형을 면제한다 그랬거든요. 형면제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형면제 같은 경우에는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까지 존재하지만,
단지 뭐야? 교도소에 가거나 벌금을 내게 하진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유죄 판결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래서 형면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경찰 조사받고 뭐 이렇게는 하지만, 그죠? 끝내 서류의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형면제에 해당한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판사들도 형면제 판결을 내리겠죠. 유죄 판결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겼어. 뭐냐면은 우리 박수홍 씨하고 유명 연예인 박수홍 씨하고 그죠, 박세리 씨 있잖아요. 뭐 보니까 친족간, 그러니까 박세리 씨는 뭐 아버지 관련된 거고, 또 박수홍 씨 같은 경우에는 뭐야, 그 신영이 지금 뭐 돈 관리를 좀 엉망으로 해갖고 동생 돈을 좀 띠먹고 뭐 이런 관련된 거로 해갖고 최근에 그죠, 문제가 됐었죠. 근데 경찰에서 처벌하려고 뭐 이렇게 조사해 보려고 했더니 지금 친족 상도례에 가로막혀 갖고 뭐 제대로 뭐 이렇게 화끈하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시대가 지금 변했죠. 이게 옛날 법이 옛날에 만든 거야. 1953년도 그 뭐냐, 형법을 만들어 놓고 나서 수십 년이 흘렀어. 지금 올해가 2026년인데 수십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현대사회에 적용하기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어떻게 개정했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328조에 제1항에서 형면제를 하던 것을 갖다가 지금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서 친고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친고죄를 말하는 거야. 친고죄. 자, 법률 용어로 친고죄라 그래, 이거를. 그래서 친고죄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 친고죄로 바뀌었다는 것은 뭐야? 곧 처벌한다는 얘기죠. 고소를 한다면 처벌한다는 거야. 만약에 고소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하지만 그죠? 예전에는 고소를 해도 뭐냐, 교도소에 가거나 벌금 내는 것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바뀐 거로서는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말은 고소한다면은 국가형벌권이 발동해서 처벌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 말이 바로 328조 제1항의 얘기야. 되셨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리고 또 하나 보자.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데, 예전에는 328조 2항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1항 이외의 친족, 즉 먼 친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28조는 총 조항이 하나, 둘, 세 개 조항으로 나누어서 1항과 2항은 그죠? 1항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친족, 그죠? 2항 같은 경우에는 먼 친족으로 다루어졌단 말이야. 근데 지금 개정법에 의해서는 제2항은 아예 삭제를 해버렸어. 먼 친족 간 얘기는 아예 그냥 없애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전 법률은 법률은 어떻게 됐었냐면은 1항의 친족 간, 1항 외에 친족 간에 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서 제2항이 친고죄였었는데 제2항은 아예 그냥 폐기해버렸어. 삭제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피해자의 친족이라는 것으로 그냥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그냥 다 통합시켜 버렸어. 그리고 어떻게 된다? 고소가 있으면 처벌한다. 공소 제기한다. 처벌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쨌든 내가 고소하면은 어떻게 돼요? 비록 먼 친족이건 가까운 친족이건 뭐 한다는 거야? 깜빵 보낼 수 있다는 얘기겠죠. 처벌한다는 얘기야. 이제는 형면제가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친고죄도 아니라는 거야. 그죠? 되셨나?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1항과 2항, 그죠? 1항과 2항으로 찢어발겨 나눠져 있던 기존의 옛날 법이 현재는 1항 하나만 존재하고 2항을 폐기하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친족이라는 것은 먼 친족, 가까운 친족 따지지 않고 전부 다 뭐로 바꿨어? 전부 다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고죄로 바꿨다는 거야. 되셨죠? 그리고 사망에 대해서 볼게요. 사망은 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이야. 이제 공범 얘기에 대한 건데, 자, 요 공범에 대해서는 바로 똑같이 요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서 친족 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냥 처벌한다는 거야. 그냥, 그죠? 구속요건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다면은 어떻게 돼요? 국가형벌권이 발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바로 365조.
자, 친족 상도례를 두 번 규정하고 있다 했었잖아. 그래서 두 번째에 규정하고 있는 제365조, 즉 장물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족 상도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뭐라 그랬냐면 전 3조의 죄를 범한 자와 친족 간에는 328조 1항과 제2항의 신분관계에 있을 때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개정에서 어떻게 바꿨냐면은 362조부터 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328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아까 전에 328조 준용이라는 거는 뭐야? 328조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올라가서 볼까? 자, 328조에서 어떻게 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로 요 항을 적용한다는 거야. 처벌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고소만 있으면. 그죠? 그 얘기야. 응? 고소 있으면 이제 처벌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제2항에 대해서 볼게요. 자, 이 제2항에 대해서 보면은 자, 전 3조의 죄를 범한 자와 전 3조의 죄가라는 건 뭐냐면은 장물죄를 얘기해. 장물죄와 본범 간의 문제. 그죠? 그거야. 328조 1항의 신분관계가 있을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요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 개정이 돼갖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면제한다죠, 지금. 필요적 면제에서 뭐로 바뀌었냐면은 자,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 동거 친족 배우자 간의 관계인 경우에 자, 여기 보자.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해서 임의적으로 바꿔놨어. 그래서 바뀐 부분이 뭐냐면은 형을 감경 면제한다. 필요적 감경 면제에서 지금 어떻게 돼? 임의적 감경 면제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죠?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개정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뭐 역시 뭐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은 그죠? 여전히 적용하지 않습니다. 친족 상도례 적용이 없습니다. 네, 처벌한다는 얘기야. 자, 어렵지 않죠?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우리 형법은 일반 재산범죄하고 장물죄하고 두 개로 찢어발겨서 두 번 친족 상도례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328조, 365조 두 개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는데, 자, 328조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일반 재산범죄 관련된 친족 상도례 적용하는 거고, 또 하나는 365조에 대한 거는 뭐냐면은 장물과 관련된 거야. 장물죄와 관련된 친족 간의 범행을 규정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친족 상도례는 한 번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찢어발겨 규정하고 있다는 거. 되셨나? 예.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셨으면은 해. 두 번 찢어발겨서 규정하고 있다는 거. 또 하나 친족 상도례에서 예전서부터 변함이 없는 거는 뭐다? 적용이 없는 것은 강도와 손괴죄라는 거. 강손 이렇게 암기했어 나는. 자, 제 영상 이해가 안 가시면은 제 영상 여러 번 돌려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김중곤 선생님 거 보셔도 돼. 예. 자, 어쨌든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은 개정법에서 그죠? 개정법에서 기존에 328조 제1항에 형면제 하던 것을 이제는 형면제가 아니라 고소가 있으면 공소 제기해서 형사처벌 한다고 바꿨고요. 그죠? 되셨죠? 그 다음에 제2항이 삭제가 됐어. 옛날에는 먼 친족이나 가까운 친족해서 328조에는 가까운 친족에 대해서 규정하고 2항에 대해서는 그 외 친족, 먼 친족에 대해서 규정해서 하나는 형면제, 하나는 친고죄 이렇게 따로 규정하던 것을 2항을 아예 삭제해 버려 갖고 그죠? 더 이상 2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먼 친족은 그냥 처벌 받는 거야. 그죠? 그리고 고소한다면. 그리고 또 여기 보세요.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은 여전히 뭐한다? 여기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바로 개정법도 역시 뭐다? 친족이 아닌 공범은 역시 친족 상도례 적용이 없어서 처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작물과 관련된 친족 상도례 규정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자, 기존에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자, 동그라미 그러니까 1항 같은 경우에는 그죠? 여기 뭐라 그랬어요?
328조 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을 때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된다? 여기 보시면 328조를 준용한다 해서 고소가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바뀌었습니다. 되셨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362조 같은 경우에는 작물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물죄와 피해자 간의 친족 관계인 경우에 어쩐다? 328조를 준용한다는 얘기고요. 역시 362조부터 364조 작물죄죠. 작물죄와 본범 간의 친족 관계가 존재한다면은 기존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야? 감경 또는 형을 면제한다 해서 필요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이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해서 임의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임의적으로. 예? 그래서 판사가 봤을 때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어떻게 했다? 무조건 반드시 뭐 해줬어요? 기존에는 감경 면제한다 해서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해 주던 것을 이제는 어떻게 된다?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해서 임의적으로 바뀌었다는 거. 되셨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예, 쉽게 설명한다고 쉽게 설명했고요. 요 지금 종이는 제가 거시기 이선주 경찰 공부 카페에다가 올려놓을게요. 되셨나요? 올려놓을게요. 공부 자료 게시판에다 올려놓을게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고, 자, 후원금 주신 분, 자, 이번 달에 후원금 주신 분 정인천 씨, 김경모 씨, 그죠? 송소은 씨, 김재욱 씨, 매우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들 제 영상 이용하셔서 형법 실력 많이 쌓아서, 그죠? 승진도 하고, 그죠? 예, 좀 재미있는 형법 공부를 해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